매년 3,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쓰러져 돌아가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히 바닥이 미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미차 치소리 치을 씻지 않아서 생긴 혈액순환 장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샤워할 때 비누칠을 어디까지 하시나요? 얼굴, 가슴, 팔, 그리고 다리는 그냥 흐르는 물에 대충 헹구고 끝내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막고 근육을 굳게 만들며 결국 요양원으로 향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일 샤워하는 5분만 투자해서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리는 기적의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발로 100세까지 걷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이재영 박사입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재활의학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수명과 건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쉬운 발끝 그리고 종아리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매일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목욕 시간에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워기 물줄기를 머리 위에서 쏟아부으며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니 자연스럽게 다리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비누 거품이 흘러내려 갔으니 발도 닦였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몸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합니다.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온 혈액은 동맥을 타고 발끝까지 내려가지만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정맥을 짜주어야 비로소 혈액이 위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고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피가 잘 돌았지만 60대가 넘어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리 쪽으로 내려간 피가 제때 올라오지 못하고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지 정맥류나 부종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다리가 붓는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된 혈액 속에서는 혈전이라고 부르는 피떡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끈적하고 위험한 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을 타고 올라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병 전에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거나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증상을 겪으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있으니 제발 도와달라는 혈관의 비명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를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고 방치하십니다. 특히 샤워할 때 허리를 숙여서 발목과 종아리를 꼼꼼하게 씻는 행위는 단순히 피부의 때를 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중력에 의해 눌리고 굳어있던 말초, 신경과 미세혈관을 손으로 직접 자극하여 깨우는 최고의 재활치료이자 마사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감각기관입니다. 특히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연결된 수많은 경혈점과 반사구가 모여 있습니다. 손으로 발을 만지고 씻어주는 행위는 뇌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다리는 아직 움직인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함으로써 뇌세포의 퇴화를 막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발을 정성스럽게 씻고 자극을 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의 혈류량이 12%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씻는다는 행위는 위생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다리 씻기를 소홀히 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귀찮음, 그리고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욕실에서 한 발로 서거나 허리를 깊게 숙이는 동작이 부담스럽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끄러져서 다칠까봐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안전을 위해 생략해버린 그 5분의 시간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께 항상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욕실에 작은 의자를 하나 두십시오. 서서 씻는 것이 불안하다면 앉아서 씻으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내 발을 내 손으로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는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병상에서 보낼지 아니면 활기차게 여행을 다니며 보낼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병원에서 실제 환자분들에게 처방해드리는 죽은 혈관을 되살리는 기적의 5분 목욕 루틴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씻는 순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설계된 일종의 혈관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뜨끈한 물에 몸을 지지는 것을 좋아하셔서 1000보다 훨씬 높은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선호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지나치게 뜨거운 물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의 교감 신경이 급격하게 흥분하면서 오히려 혈관이 수축해버립니다. 혈액 순환을 돕기는커녕 혈압을 급상승시켜 뇌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우리 천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손을 대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바로 몸에 끼얹지 마시고 먼저 발목과 종아리에 1분 정도 따뜻한 물을 충분히 뿌려주어 혈관에게 이제 피가 돌 시간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예열 과정이 있어야 혈관 내피세포가 서서히 이완되면서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넓어지게 됩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자동차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지 않고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충분히 다리가 따뜻해졌다고 느껴지면 그때 본격적인 세정이 시작됩니다. 이때 도구는 거친 타월이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한 손바닥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보호막인 지질층이 얇아져서 거친 타월로 문지르면 미세한 상처가 나기 쉽고 그 상처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 봄과지겸 같은 무서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 후 가장 먼저 공략해야 할 곳은 바로 발가락 사이사이입니다. 여러분, 발가락 사이를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닦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대부분 물만 뿌리고 지나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는 발에서 나오는 땀과 노폐물이 갇혀 곰팡이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일 뿐만 아니라 말초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아주 민감한 부위입니다.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워 넣고 앞뒤로 비비며 자극을 주십시오. 이 동작만으로도 뇌로 연결되는 신경회로가 반짝이며 깨어나게 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은 뇌와 연결된 반사구라고 하여 이곳을 자극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한의학뿐만 아니라 현대 통합의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발가락을 닦은 후에는 발바닥 전체, 그 중에서도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스프링 역할을 하는 곳으로 걸을 때마다 체중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느라 가장 많이 혹사당하는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되어 있던 족저 근막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며 둥글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십시오.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발바닥 중앙에 있는 용천혈이라는 혈자리는 생명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신장 기능이 강화되고 하체에 고여있던 차가운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환자분은 평생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샤워할 때 이 발바닥 마사지를 3분씩 실천하시고 나서부터는 한겨울에도 양말 없이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하나 먹지 않고 오로지 손끝의 정성만으로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이렇듯 발바닥과 발가락을 씻는 과정은 혈액순환의 시동을 거는 단계입니다. 이제 시동을 걸었으니 엑셀을 밟아 피를 위로 쏘아 올려야 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자 제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을 부활시키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를 씻을 때 위에서 아래로, 즉 무릎에서 발목 방향으로 문지르시곤 합니다. 우리가 때를 밀 때나 비누칠을 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방향이죠. 하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정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맥 속의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 심장 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판막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경우 피가 자꾸 아래로 역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정맥 밸브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마치 다 쓴 치약 튜브를 아래에서부터 꾹꾹 눌러 짜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발목 뒷부분, 아킬레스건이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종아리알이라고 부르는 비복근의 중앙을 지나 무릎 뒤 오금까지 지그시 힘을 주어 밀어 올리십시오. 이때 너무 세게 문질러서 피부가 빨개질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 밑에 흐르는 정맥혈을 이동시킨다는 기분으로 부드럽지만 묵직하게 밀어 올리는 것이 요령입니다. 특히 종아리 안쪽 정강이 뼈와 근육이 만나는 경계선 라인을 따라 림프관이 지나가는데 이곳이 막히면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 다리가 붓고 무거워집니다. 이 라인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며 위로 따라 올라가면 찌릿하면서도 시원한 통증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막혀있던 림프가 뚫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당 최소 15번 이상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십시오. 시간으로 따지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그 효과는 1시간 걷기 운동을 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종아리 마사지를 통해 정체되어 있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힘차게 밀어 올렸다면 이제는 그 혈관 자체가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혈관도 근육처럼 훈련을 시키면 더 튼튼하고 탄력 있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혈관 체조라고 부르는데 샤워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최고급 스파 못지않은 혈관 강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냉온 교대 샤워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바로 욕실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물의 온도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따뜻한 물로 혈관을 충분히 이완시켜 놓았으니 이제는 찬물을 이용해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는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로 30초 동안 다리를 적신 후 곧바로 차가운 물로 바꾸어 다시 30초 동안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해 주십시오. 따뜻한 물이 닿으면 혈관이 넓어지고 차가운 물이 닿으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혈관 벽이 넓어졌다, 좁아졌다를 반복하면서 마치 아코디언이 연주되듯 혈관의 탄력성이 극대화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찬물이라고 해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을 갑자기 끼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은 미지근한 물보다 약간 시원하다 싶은 정도의 온도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도 차이를 이용해 혈관에 리듬감을 주는 것입니다. 일본의 노화예방연구소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 초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냉온 교대 샤워를 3주간 실시했더니 혈관의 탄력도가 40% 이상 회복되고 다리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욕실에서 물의 온도만 조절했을 뿐인데 비싼 약물 치료 못지않은 효과를 본 셈입니다. 마무리는 반드시 차가운 물로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열려있던 모공과 혈관이 닫히면서 천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샤워 후에도 오랫동안 다리에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샤워를 마치고 욕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마지막 실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 습관적으로 다리를 벅벅 문질러서 닦으시죠.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피부와 혈관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목욕 직후의 피부는 수분을 머금어 불어있는 상태라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납니다. 특히 노년의 피부는 껍질이 얇아져 있어서 거친 수건으로 문지르면 각질층이 파괴되고 피부 바로 밑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터져서 멍이 들거나 실핏줄이 터지는 원인이 됩니다. 수건은 닦는 도구가 아니라 물기를 흡수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건을 다리 위에 넓게 펴서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물기만 빨아들이게 하십시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닦듯이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합니다. 물기가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면 1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어야 합니다. 목욕 후 3분이 지나면 피부 수분의 70%가 날아가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생기고 자꾸 긁다 보면 상처가 생겨 염증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보습크림이나 오일을 바를 때도 그냥 바르지 마십시오. 아까 욕실 안에서 했던 것처럼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발라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샤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지막 확인 사살입니다. 미끄러운 오일을 바르면서 종아리 근육을 다시 한번 마사지해주면 림프 순환이 한 번 더 촉진되면서 다리에 남아있던 마지막 피로 물질까지 깨끗하게 배출됩니다. 이 모든 과정, 즉 예열하고 씻으며 자극하고 냉온으로 단련하고 보습으로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고작 5분입니다. 이 5분을 투자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직접 치료했던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8살 이영자 어르신은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지팡이 없이는 10m도 걷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릎 관절염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다리 혈관이 좁아져서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픈 하지파행증을 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수면 양말을 2겹이나 신고도 잠을 못 주무셨고 자다가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혈류 검사를 해보니 하지 혈류 속도가 정상인의 5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혈관이 반쯤 막혀 있으니 근육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통증이 생기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쥐가 났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혈관 확장 시술을 권유했지만 고령이시고 당뇨가 있어 시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해 드린 것이 바로 이 5분 목욕 루틴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속는 셈 치고 딱 한 달만 매일 저녁 샤워할 때 다리를 이렇게 씻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씻는다고 막힌 혈관이 뚫리겠냐며 의구심을 가지셨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밤 따뜻한 물로 다리를 드고 정성껏 마사지하고 찬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가장 먼저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발의 냉기가 사라지고
발그레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박사님, 다리가 손뭉치처럼 가벼워요. 이제 시장 보러 갈 때 쉬지 않고 한 번에 걸어갑니다. 다시 혈류 검사를 해본 결과 놀랍게도 하지 순환이 약 30%나 개선되어 있었고 혈관의 탄력도 지수도 눈에 띄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비싼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위험한 수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밤 자신의 다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어주고 어루만져 주었을 뿐인데 우리 몸은 놀라운 치유력으로 보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회복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그 회복력을 억누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리의 혈관이 뚫리면 단순히 걷는 것만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어 혈압이 안정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실제로 하체 순환이 좋아지면 뇌졸중 발병 위험이 20% 이상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리를 씻는 행위는 곧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쉬운 예방주사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튼튼하다는 것은 단순히 잘 걷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쥔다는 뜻이며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또한 다리 감각이 살아나면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인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와 발 사이의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져서 발이 돌부리에 걸려도 뇌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그대로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발을 손으로 씻고 자극하면 발바닥에 분포한 수천 개의 감각 수용체가 깨어납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경훈련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이 예민해지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넘어질 뻔한 순간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순발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대한재활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발 자극 마사지를 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균형 유지 능력이 22%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샤워할 때 허리를 숙여 발을 씻는 그 작은 행위가 뼈가 부러져 병상에 눕게 되는 끔찍한 사고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리의 혈류가 좋아지면 심장이 편해지고 심장이 안정되면 뇌로 가는 피가 맑아지며 뇌 혈류가 활발해지면 치매와 낙상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하루 5분의 샤워가 심장, 뇌, 근육,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가장 완벽하고 경제적인 종합 영양제인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리에 핏줄이 튀어나오고 이미 걷는 게 힘든데 이제 와서 씻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으신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죽는 순간까지 재생하고 회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물을 주고 정성을 쏟으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듯이 여러분의 다리도 관심과 사랑을 주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습관을 바꾸고 나서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보행 보조기 없이 여행을 다니는 기적을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목격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욕실에 들어가실 때 마음가짐을 바꿔보십시오. 지긋지긋한 때를 벗기러 간다가 아니라 고생한 내 몸을 위로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러 간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샤워기를 들고 따뜻한 물이 종아리에 닿는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를 지탱해 주느라 고생했다. 내 다리야, 고맙다. 이제 깨끗한 피를 보내줄게. 다시 힘을 내자. 내 몸과의 이 따뜻한 대화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루틴이 만듭니다.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를 찾기 전에
내 손으로 내 몸을 정성스럽게 씻는 이 공짜 보약부터 챙기십시오. 매일 5분 따뜻한 물로 두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찬물로 마무리하고 보습제로 감싸주는 이 4가지 원칙.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요양원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2발로 서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5분의 기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다리는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탱해온 위대한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썩지 않고 싱싱하게 유지되도록 오늘부터 당장 사랑의 물을 주십시오. 당신의 다리가 건강해야 당신의 인생이 빛납니다. 걷는 힘을 잃는 순간 삶의 자유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샤워를 해보시고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다리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 쥐가 나지 않고 푹 잤다 같은 여러분의 생생한 후기가 통증으로 고통받는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 이재영 박사도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다리가 아파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그 작은 손가락 터치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노후를 선물하는 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약 없이, 수술 없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익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활기찬 100세 인생을 응원하는 이재영 박사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목욕과 함께 편안하고 건강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